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료제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쭉 이어지는 관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염증이 일어나는 병을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서 잘 걸리면서 복통이나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이 생기는 병인데 때로는 좀 어려운 합병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병변이 있는데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병변이 특징이면서 궤양이 좀 야트막하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크론병은 또 입에서부터 우리 소화관이라고 하는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 병변이 띄엄띄엄 생기는 게 특징인데 좀 깊은 궤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제들을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크론병 치료제라고 되어 있지만 보시면 여기에 메살라진,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수술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차례차례 낮은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거나 혹은 아주 좀 센 약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둘이 굉장히 다른, 얘는 토끼고 얘는 벌이니까 아주 다른 병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곰돌이잖아요. 그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같은 병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약은 우리가 증상 치료를 위한 지사제, 또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열을 내리는 해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에 생기는 염증이니까 그 염증이 가라앉아서 괜찮은 상태를 우리가 관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관해를 이룰 수 있는 약들 5-아사제제,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라고 부르는 항-TNF 제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염증을 관해시키는, 우리 병을 관해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약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치를 바라보는 약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아쉬움이죠. 네, 그래서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의 목표는 증상만 좋아지는 거 말고 우리 스테로이드 안 쓰면서 관해를 유지하고 또 그런 내시경을 봤을 때 장이 깨끗해져 있는 점막의 궤양들이 다 좋아지는 상태까지 가면 좋겠고 합병증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치료의 목표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인구 집단 전체에서 일정 시간을 쭉 두고 보는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아주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증상이 아주 경미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좋아진 경험이 없이 계속 좋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나빴다가 아주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크론병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패턴이 비슷하죠. 퍼센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다른 패턴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렵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찾아보니까 좀 젊은 나이에 진단이 된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병을 진단받을 때 좀 심하게 나타났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크론병 환자들은 흡연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당장 끊읍시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검사했을 때 이런 처음에 수치가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런 경과를 겪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의 현재 치료제들을 살펴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5-아사 제제들 우리 약들 다 먹고 있는 약들이죠. 그 다음에 좌약도 아주 말캉말캉한 거에서부터 단단하지만 손에 잘 안 묻는 약까지 용량별로 있고요. 또 관장액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먹는 약도 있고 주사로 맞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죠. 또 면역 조절제들도 요즘 다양한 약제들 이름으로 여러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생물학적 제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아주 친근하게 램이랑 휴미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맞는 거 있고 또 자기가 집에서 맞는 생물학적 제제 2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증상을 좋게 해주면서 궤양이 좋아지고 또 조직학적으로까지 좋아지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여기 항문에서부터 병변이 주로 생기니까 여기 병변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약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입으로 먹어서 입에서 식도를 다 지나서 위 또 십이지장 이렇게 소장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약을 넣어주는 치료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장염이 있는 분들은 관장이나 좌약으로, 또 여기보다 좀 병변이 올라가신 분들은 경구약제를 같이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 치료는 궤양성 대장염하고 단계는 마찬가지지만 이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경과가 나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올려서 좀 빨리 좋게 한 다음에 그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 줄은 이제 대장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음식이 지나가고 대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 장의 세포 밑에는 늘 안테나 같이 촉을 세우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오거나 또 나쁜 것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거를 딱 감지하고 있다가 어떤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세포들의 신호를 보내서 그 세포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또 다른 물질들을 막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혈관 안에 있던 세포들을 막 불러와야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이 될 때는 얘네들이 내는 물질을 좀 안 내게 해보면 어떨까? 이 세포들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이 세포들 안에 있는 유전적인 어떤 변화를 막아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갤럭시라는 말은 은하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은하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지금 후보 물질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1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어떻게 배설이 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얼마나 쓰면 어떤 용량을 쓰면 좋아? 이런 연구를 하고요. 정말 여러 사람한테 썼는데도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과정을 어렵게 다 거쳐서 우리가 요 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약제들은 이 어려운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팔릴 수 있고 내 몸에 치료제로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많은 약제들이 지금 다 연구 개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크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약제의 기전별로 여러 그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 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2014년인데 해를 갈수록 굉장히 많이 나올 약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줄기세포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이제 치료가 이제 이런 목표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이 아니라 점막이 다 좋아지면 좋겠고,
고위험군을 잘 가려서 치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약으로 또 먼저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김영선 교수님이 서베이한 결과를 알려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치료에서 원하는 걸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결국 증상이 빨리 좋아지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약이 부작용이 없으면서 가격도 적절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옷을 사러 갈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옷이 예쁜데 질이 좋으면서 값이 싼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은 다 뜻이 같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에 필요한 조건이 뭔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승희 환자인데요. 우리 환자하고 의사하고 사이에 우리가 치료제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환자에게는 가족의 서포트 너무 중요하고 또 이런 환우의 활동을 통한 소통도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는 또 진료실에서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서 배우고 또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부에도 국회에도 우리의 정책이 우리가 진료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진료 보러 갈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고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 잠깐 화장실을 대고 이렇게 차를 대고 화장실을 잠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회 인식이 변화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통을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해피바울 캠페인을 하고 또 장건강의 날 행사를 했죠. 올해 이렇게 제2회 더 커져가는 크레센도 해피바울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제 강의의 제목이 치료제가 어디까지 왔나였는데 제자를 빼면 치료가 어디까지 왔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살펴봤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아까 소개한 이후에도 또 선생님들이 더 오셨는데 저희 치료가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가 한우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치료 약제들은 아까 정말 은하계의 별처럼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체험하는 곳까지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문을 열면 저 완치라는 놈이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